이어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업무를 총괄하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오늘 산불 대책 회의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산불 예방에 노력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시하를 드립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 산불관리센터에서 대형 산불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산불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에 이 지역 특히 동해안 태백산맥 일대가 대형 산불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산불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피해도 매우 큰 만큼 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이 없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의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산불의 발생 건수가 최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3월 초부터 이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을 해가지고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등산 인구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에 가는 등산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산불은 대개의 경우 그런 등산객들의 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등산 인구 증가라든지 아직도 농산촌에서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소각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산불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발생한 산불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조기에 진화했고 또 어떤 경우에 이것이 작은 산불이 그야말로 대형 산불로 이렇게 발생하는 확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산불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좀 모아보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긴장감과 경각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거듭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이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의 치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대형 산불 방지에 대한 대책 보고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안 산불관리센터의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 배경, 임무, 기상 및 산불 발생 현황과 주요 사항 순입니다.
운용 배경입니다. 첫째로 동해안 지역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자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취업 수율이 절반 가까이 되고 봄철에는 가뭄에 따른 건조 현상, 임무는 평상시에는 산불 취약지를 관리하고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면서 연락 체계를 확보하는 등 산불 방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봄철 산불 기한 중에 비상 상황은 건조특보가 전년 대비 38%가 증가했고 가뭄 일수는 전년 대비 25%가 감소했습니다. 누적 강수량도 전년 대비 45%가 최근 10년간 2월과 3월에 19건이 발생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 방지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구축하기 위해서 진화 및 예방 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 운영 및 진화 방식을 공유하면서 민간 주도의 산불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 공동 대응을 위해서 동해안의 6개 시군과 동부지방산림청이 오늘 오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상황실과 동해안 산불관리센터를 통합 운영해서 진화 헬기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7개 국유령관리소와 영동 6개 시군이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원의 운영을 공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산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우수한 산불 방지 대책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합동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의 산불 방지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지방청과 국유령관리소의 산불 상황실 운영 체계를 FGIS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최초 발생 신고부터 진화 상황을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기를 이용한 공중 감시 및 궤도입니다. 궤도 비행을 하다가 산불을 발견하면 진화 작업에 즉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 실정에 맞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산불 감시원과 전문 진화대원에게 산불 예방과 진화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서 지휘본부를 일원화하고 지휘본부 운영 장비와 운영 요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어제 현재까지 금년도 산불이 134건이 발생해서 465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을 보면 162건에 190헥타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산불 발생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피해 면적은 거의 2.5배에 달합니다. 금년도 발생 여건을 보면 강수량은 지금 평년과 비슷하고 전국적으로 4월에도 아마 그렇게 전망을 기상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밭드롱 농산 폐기물 정리에 의한 수확 행위가 계속되고 특히 지금 4월 5, 6, 7 해서 청명 한식이 주말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3일 연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이제 성묘역이 증가할 것으로 되고요. 그 이후에 등산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아까 동부청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상이라든지 또 지형, 숲의 구조로 봐가지고 다른 지역과 달리 굉장히 산불이 위험한 지역이고 지금까지 대형 산불이 대부분 여기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좀 열을 앞당겨가지고 앞당겨 시작을 했고 또 뒤쪽으로 열을 늘려가지고 50일간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요. 또 5월 초가 되면은 산나물이 나오면은 산나물 채취 시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산나물 채취 특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군 단위, 지역 단위에서 정보 발령을 좀 활성화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000명 이상이 되어 있고요. 친구 단말기가 2,000년대 이상이 되고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러한 산불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산불 중앙 산림청의 산불 중앙 상황실이라든지 아니면 시도
시군 상시까지 똑같은 이 상황관제 시스템을 저희가 보급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불 상황실에 그 메인 함의를 띄어야 될 메뉴 구성이 되어가지고도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산불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또 삼척, 영덕 쪽으로 기동 전진 배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유관기관의 헬기를 보면은 임차 헬기가 경북 강원에 각각 동해안 지역이 2대가 되어 있고 소방군 해서 총 7대가 지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째 정도와 3월 중순 이후에는 동해안을 방어해가지고 헬기가 집중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에게 정권을 부여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불감기라든지 삽, 비행 이런 거 가지고 산불 진압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물을 높은 산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도를 지상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이 193개의 지상 진화대가 기계화 진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도 보면 14개의 기계화 진화대가 있고 특히 항공관리소에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광역진화대가 전국 동해안 지역을 움직이면서 지원하는 그런 시군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예방하고 진화하는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협약을 MOU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에서도 남부지방산림청하고 경북의 울진, 영덕, 포항, 경주가 같이 이러한 체제를 같이 금년부터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좀 검토를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문제인데요. 저희가 제일 이제 많은 지원을 받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군입니다. 여기도 22사단, 23사단, 또 8군단이 이제 동해안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동해안 지역 군사익장 사전 소각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근데 연평균 군사익장, 이게 전국적입니다. 발생하는 거 보면 46건이 이제 군사익장 내에서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일부 이것이 사익장 외로 퍼지면서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4월 달에는 굉장히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오후 되면 또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을 가급적이면 좀 오전 중에 좀 일정을 조정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보가 중요한데 저희가 사격을 뭐 자제하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바람이 없는 날 오전에 습도가 있는 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지 작별 개측입니다. 보고 순서는 동해안 산불 특성, 대형 산불의 이력, 감시 및 진화자원 현황, 중점 대책 건의 사항 순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안 산림 현황은 6개 시군의 30만 6천 헥타로 도산림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합니다. 산림은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인연부에 대밭 등으로 칠학구조와 연접되어서 산불에 취약합니다. 다음은 소나무 단수님이 강풍을 만났을 때 초동 진화에 실패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대형 산불 발생 이력입니다. 먼저 90년대 산불을 보겠습니다. 총 5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2000년도 4월 7일부터 4월 15일 8박 9일 동안에 동해안 4개 시군에 동시 발생하여 23,138헥타가 소실되어 1,072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때 사망이 2명, 이재민이 850명, 건축물 800평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4월 4일에서 6일 3일 동안 양양군 양양읍 바일리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천영 고찰 낙산사가 소실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때 973헥타가 소실되어 276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영덕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산불을 예방 또는 조기 진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시고 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실 거 이런 거 있으면 이걸 하시고 좀 부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산불 예방과 또 진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입니다. 정말 산불이 나거나 예방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 진화 대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2006년부터 7년 동안 지금 단가가 인건비가 42,000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너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42,000원 지금 7년 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다른 인건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같은 경우는 하루에 45,000원 또 이 숲길 체험 지도사 같으면은 46,000원 이렇게 좀 높이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 진화대 일당 단가가 7년 동안 4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인상해 주실 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인상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산불 그 대비 기간이 형식상으로 하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얘는 사실은 7월에서 9월 정도까지만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1년 내내 한 9개월 이상이 산불이 계속 납니다. 지형상, 특성상. 그래서 산불 진화대 인건비 현실화도 그렇지만은 지원하는 기간도 연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관님 부임하시고 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강원도부터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간담회 때 지원 사항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경상북도에서도 말씀하실 것처럼 사실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합니다. 저희들 보시다시피 감시 인건비가 저희들이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헬기 임차비도 34억인데 저희들 강원도 재정으로 와서 거의 150억을 산불 예방에 쓴다는 것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북한에서 산불이 진화해서 이남으로 월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DMZ하고 민통성 부분에 저희들이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소화전을 지금 시작을 해서 한 3개 정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북한에서 이제 월경하는 산불 넘어오는 걸 좀 방지를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실화가 관광객들이나 입산자들하고 그다음에 눈두렁 맞도록 보는 이 실화가 주로 이제 저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 먼저 양양 산불 같은 경우는 토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수긍을 한 그냥 실화 원인 기상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좀 전에 먼저 간담회 때도 총장이 좀 말씀했지만 예방이 첫째거든요. 산불 나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산불 나기 전에 중요한데, 사실 이런 회의라든가 사전에 한국전력하고도 좀 문서상으로 해서 산불 예방에 좀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주 때나 전선 부분에 나무들이 걸려 있을 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나는 경우가 통계상으로는 저희들이 보기 어렵지만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한전하고도 좀 협조를 해주셔서 전선이 가는 데다가 전주제 부분에 가지 제거라든가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포항 보시자입니다. 지난 우리 3월 9일자 우리 포항 산불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다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일 지났습니다만 이번 산불은 우리 중학생이 불장난으로 그렇게 일어났는데 피해 면적을 보면 79헥타, 인적 피해는 사망 1명에 우리 부상 26명, 또 물적 피해가 주택이 한 111동 정도 피해를 입었고 차량 8대,
디제민이 한 57세대 116명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산불은 사실 도심 지역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주민들이 이 절개 찾는 그 시가지 내에 산림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주택가라든지 또 등산로 시설이 소실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산림 훼손되고 하다 보니까 또 안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림청에서 또 이제 복구팀이 와서 조사를 해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 입은 그 지역에 그 도시숲 조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익 조림이 한 50헥타 정도, 숲길 복원이 한 10km 정도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이게 복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비도 뭐 물론 투입을 하겠습니다만은 소요 예산이 한 20억 정도 지금 소요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조림하는데 한 15억 정도, 그리고 숲길 조성하는데 한 5억 정도, 한 2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는데 이 숲이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포항시 산불로 인해 여러 가지 심려 끼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악산관리사무소는 올해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체 등산로 중에서 17개 등산로 중에서 13개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등산로만, 저지대 4개 등산로만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불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등산로 입구에다가 그 인화물질이라든가 화기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약 200명 되는데 200명 직원을 진화대를 편성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는 그 4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속초시하고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하고 통제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22개 지구에 저희 감시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설악산이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자산이잖아, 그죠? 거기에 전 직원들이 그렇게 진화대를 편성해서 감시를 하고 예방한다니까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실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미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생기는 사소한 부주의, 실수 이런 것이 이제 일을 만드는 그런 경우이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 산불의 어떤 대한 경각심이랄까, 좀 긴장감. 오늘 우리 이 대책회의도 아마 근본적으로는 그런데도 아마 좀 이게 무슨 꼭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좀 잊고 있던 이 산불 예방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이렇게 갖자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계속 좀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알리는 것. 지금 산림청에서 TV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5월 중순 정도까지라도 좀 더 이렇게 모두 다가 긴장을 해서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도 좀 그 사실을 좀 알려가지고 소심하도록.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고얘기는 합니다만은 자나깨나 산불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생각나세요? 예. 정말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자나깨나 산불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기관에서 오셨습니다. 군에서도 오시고 소방 기상청이 말하자면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이야기인데요. 이 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처 간의 이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선 크게는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도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마 그 도내에서도 시군별로도 이렇게 행정구역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 시군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또 이북에서도 이게 불이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이런 그 지역 간에, 지자체 간에, 그 다음에 그 유관 기관 간에 이렇게 서로 그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걸 보입니다만은 좀 더 그것을 뭐랄까나 틈새 같은 게 있는지 좀 다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같이 일하는 시스템이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듭니다. 산불을 해서 진화하는 훈련 시험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그 빈발하고 있는 그 도심 지역의 산불을 위해서 초동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장관님께서 위치하고 계신 곳이 동부청 옥상이 되겠으며 조명탑,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리 5분 거리에 있는 강릉 항공관리소에서 야산 지역에 신고를 받고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서 대형 2대와 초대형 1대가 해서 3대가 동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접근이 어려운 가상을 해서 내패를 해서 공룡 진화대원들이 내패를 시킵니다. 순항속도 178km. 물 40g에 8,000리터의 물을 담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양 능력은 9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러시아 구메르타우에서 제작된 헬기로서 엔진 2,200마력짜리 2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순환속도 200km로서 3시간 10분 비행이 시동을 걸어서 강원도 어느 지역이든 30분 이내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 11시 방향에서 태권도 협회에 있는 건물이 보이십니다. 이쪽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화하다가 야산에 산불이 붙는 것을 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 여기 진화를 위해서 추가로 초대형 헬기가 진행하고 있으며 초대형 헬기는 대형 헬기에 항공기 핵심을 점검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관님, 처음에 대책회의 개최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산불이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할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3월 말부터 5월 초순까지 그 중에서도 대형 산불 이것의 거의 80% 정도가 이 강원도 동해안, 이 태백산 동해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불 취약 지역에서 그 현지의 산불 대응 태세라 할까요?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을 좀 안심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그 대책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오늘 보셨듯이 오늘 이런 그 산불 대책 그 센터를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산림의 한 30% 그리고 등산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일단은 폐쇄를 했습니다. 이 특별 그 대책 기간에는 그리고는 요즘은 그 산불이 났을 때 이 진화를 대개는 그 헬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 헬기가 우리 그 산불 진화용 헬기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스템을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산불은 그 실화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사소하게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실화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쓰레기나 아니면은 요즘 그 논두렁 반두렁 태우는 이런 과정에서 이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철에서는 국민 모두 다가 그야말로 자나 깨나 산불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그런 산불 조심하는 그 마음. 그래서 밖으로 나가실 때는 뭐 이렇게 인화성 물질을 가급적이면 소지하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철저한 대비, 주의 이것이 산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그 시군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진화대원 국고 보조 확대나 뭐 이런 요청들 아까 이제 회의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그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산불 피해로 인한 그 예를 들면 손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기자로서 그 산불로 산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강 소나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전국 명품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소나무들을 이제 좀 상품화시키거나 어떤 좀 발전, 보존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 농업, 농림축산업 이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강송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 가치 이것을 최대한 예를 들면 활용을 해가지고 국민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국민들이 예를 들면 힐링을 한다 합니까? 좀 산림 복지 이런 데서부터 그 다음에 산림 농업 이 산지를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 이런 걸 위해서 산림청과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산림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임가, 농가의 어떤 소득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후 일정이 계셔가지고 인터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